아빠가 많이 미안해, 우리 딸. 시간은 약 5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노부부를 12살의 어린아이가 불러 세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발 뛰어내리지 마세요. 2024년 11월 어느 추운 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옥상. 67세 박정수와 65세 김영희 부부는 난간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 속 절망이었습니다. 40년 청소일과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모은 3억이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믿었던 이웃 최민우에게 투자했던 돈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고 경찰은 사기꾼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병원비도 없고 밥값도 없는데.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보니 12살 여자아이가 서류 뭉치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딸 수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가 숨겨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돈 있는데 다 적혀 있어요. 제발 죽지 마세요. 아이의 손에는 은행 계좌 정보, 녹음 파일,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노부부는 평생 모은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2살 아이가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 죽음 앞에서 그들을 구한 어린아이의 용기 있는 사연이 진행됩니다. 사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이 사연을 강원도 원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 또한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저는 박정수, 올해 67세입니다. 아내 영희와 함께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서 악착같이 일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청소 일을, 아내는 동네 중국집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 번, 옷은 10년씩 입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드디어 3억에 달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날, 아내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돈이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1년 여름, 우리 아파트 같은 동 3층에 35세 최민우와 12살 딸 수진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민우 씨는 첫날부터 친절했습니다. 이사 떡을 가져왔고 무거운 짐을 대신 날라주었습니다. 며칠 후 형광등을 갈아 끼우려는 저를 보더니 민우 씨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위험하시잖아요. 그는 능숙하게 형광등을 교체하고 다른 고장난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우 씨는 우리 집 수도꼭지를 고쳐주고 TV 리모컨 배터리를 갈아주고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 기사를 불러주었습니다. 돈을 주려 하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부모님 안 계세요. 두 분을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민우 씨의 딸 수진이도 우리를 따랐습니다. 학교 끝나면 우리 집에 들러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며 제잘거렸습니다. 아내는 수진이를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명절이면 민우 씨는 한우 선물 세트나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어느 날 민우 씨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지금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계세요? 네, 그런데 왜요? 저희 회사에서 특별 투자 상품이 나왔어요. 원금은 100% 보장되고 매달 이자가 정기 예금보다 5배는 더 나와요. 저도 작년부터 투자해서 매달 돈을 받고 있거든요. 민우 씨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소개 자료, 투자 계약서, 그리고 자신의 통장 사본. 정말로 매달 200만 원씩 이자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통장 보세요. 제가 거짓말할 사람인가요? 두 분이 은행에만 돈 넣어두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었으니까요. 민우 씨, 그래도 이런 건 좀 더 알아보고.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최민우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속일 것 같아요? 제 딸 수진이 생각해서라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민우 씨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우리를 친부모처럼 돌봐준 사람.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민우 씨는 3년 동안 우리한테 한 번도 나쁜 짓 안 했잖아요. 그 사람 믿어봅시다. 다음 날 민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 씨, 우리 투자하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민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3억을 투자하시면 월 3.5% 이자를 드릴 수 있어요. 원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요. 아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매달 300만 원씩 받으면 병원비 걱정 없잖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을 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인생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3억을 민우 씨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민우 씨를 믿기로 했습니다. 첫 달이 지났습니다. 10월 5일 제 통장에 정확히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여보, 들어왔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민우 씨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뭐 했다고요? 앞으로도 매달 잘 들어올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민우 씨와 수진이를 초대해 외식을 했습니다. 민우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달 11월 5일 또다시 정확하게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병원비를 냈고 아내의 무릎 치료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말 제 생일에는 민우 씨와 수진이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수진이의 노래를 들으며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12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이자 입금일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침부터 은행 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전 10시, 11시, 12시. 하지만 입금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집 주민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3층 민우 씨요? 어제 새벽에 이사 가더라고요. 짐 다 빼서 나가던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우 씨가 이사 갔대요. 아내는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3억을 잃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최근 이런 투자 사기가 많아요. 이 계좌는 이미 폐쇄된 차명 계좌고 최민우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찾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명? 3년 동안 옆집에 살면서 가짜 이름을 썼다고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40년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다음 달 병원비도 없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믿으시죠? 민우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아내는 자책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민우 씨를 믿은 게 잘못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진통제만 샀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밤 아내와 저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추운 바람이 옥상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난간 앞에 섰습니다. 발 밑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민우 씨를 믿지만 않았어도.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결정한 거잖아요. 함께 시작했으니 함께 끝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앞으로 병원비조차 낼 수 없는 현실. 이제 남은 건 죽음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12살 수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발 뛰어내리지 마세요. 수진이는 서류 뭉치를 안고 숨을 헐떡이며 우리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수진아, 너 어떻게 여기를. 이 밤중에. 할아버지, 아파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옥상으로 올라가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급하게 집에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가 숨겨둔 거예요. 할아버지 돈 어디 있는지 다 적혀 있어요. 계좌번호도 있고 비밀번호도 있어요. 저는 놀라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어요. 아빠가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이 사기친 거 다 녹음되어 있어요. 아빠 목소리로 증거가 다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여러 개의 계좌 번호와 피해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도 그 명단 안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넌 어떻게 이걸? 할아버지, 저 한 달 전부터 알았어요. 아빠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 들었거든요. 할아버지한테서 3억 뜯어냈다고. 이번 건이 대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아내가 수진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알면서도 아무 말 못했어요.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한테 말하면 저까지 버릴까봐. 그런데 오늘 할머니가 계단에서 쓰러지실 뻔한 거 봤어요. 할아버지도 비틀거리시는 거 봤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파하시는 게 다 저희 아빠 때문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빠가 나쁜 짓 한 거 경찰 아저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넌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발 죽지 마세요. 제가 경찰한테 다 말할게요. 할아버지, 돈 꼭 찾아드릴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12살 아이가 자기 아빠를 고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수진아,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저는 용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처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내가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도 수진이를 진짜 손녀처럼 생각했어. 지금도 그래. 저는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 녹음 파일. 이 정도면 경찰이 민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도 일부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수진아, 내일 아침에 같이 경찰서 가자. 할아버지가 같이 갈게. 네,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돈도 꼭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계좌번호 다 있으니까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함께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추운 바람이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라는 작은 희망이 12살짜리 아이의 용기가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관님, 이 아이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수진이가 USB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사기꾼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범죄 증거를 가져왔어요.
경찰관이 USB를 연결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거는 대박이야. 늙은이들은 쉬워. 3년 동안 친절하게 굴었더니 3억을 통째로 넘기더라고.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사기네요. 그는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이 증거면 당신 아버지를 잡을 수 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돈 찾을 수 있어요? 계좌 추적해서 최대한 찾아볼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제공한 증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USB에는 민우가 지난 5년간 저지른 사기 기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민우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수진이가 알려준 대로 민우는 부산의 한 모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최민우 검거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여보, 민우 씨를 잡았대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범죄자로 잡혔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울어서 빨개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빠 감옥 가면. 아내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 정말요? 저같이 살 수 있어요? 우리한테 손녀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돈의 일부를 찾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이미 인출되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억 2천, 3억 중에서 1억 8천은 영영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도 수진 양이 증거를 빨리 제공해서 계좌가 동결되기 전에 추적할 수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거의 못 찾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억 2천이라도 찾은 게 어디예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키워야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돈의 절반 이상을 잃었지만 진짜 손녀를 얻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저희는 수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교과서, 그리고 어릴 적 사진 몇 장. 아이가 작은 가방에 인생을 담아왔을 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이 방이 내 방이야. 마음대로 꾸며도 돼. 수진이는 방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제 방이에요? 그래, 내 방이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니까.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수진이는 우리 집에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가 일어나는 소리,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에게는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 뭐예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수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수진이는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수업 중에 자주 울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아이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저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가정 사정이 좀 복잡해졌어요.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나와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잘못을 했어.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해.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아빠를 고발해서 제가 나쁜 딸이죠? 아내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넌 용감한 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그래도 아빠인데.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빠를 사랑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사랑이야.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아버지를 고발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진 양도 필요하면 증언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법정에 가야 해요? 네, 수진아.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갈게. 혼자가 아니야.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새벽까지 방에서 뒤척였고 저는 문틈으로 들리는 수진이의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법원으로 가는 길,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괜찮아, 수진아.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 법정에 들어서자 민우가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친절하게 웃던 그 얼굴은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봤을 때는 달랐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수진이는 아빠를 보고 몸을 떨었습니다. 아내가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우리가 옆에 있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민우의 범죄 내역을 낭독했습니다. 5년간 12명의 노인을 상대로 총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 우리는 그중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민우를 언제부터 알고 지냈습니까? 2021년 여름부터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옆집에 살았습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저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자식 없는 우리 부부에게 민우 씨와 수진이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믿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를 친부모처럼 대해준 사람이 우리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셨습니까? 3억입니다. 40년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 김영희 할머니, 그리고 우리 딸 수진아, 정말 미안합니다.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고 수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속인 사람이니까요. 판사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경중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7년, 피해액 배상 명령. 민우가 법정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라. 수진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할 건 아빠야. 수진아, 사랑해. 민우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수진이는 아빠가 사라질 때까지 울먹이며 바라보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수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정말로 옳은 일을 한 거 맞죠?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수진아. 넌 용감하고 옳은 일을 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가 저녁을 차렸지만 수진이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먹어봐.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 방에 들어가도 돼요? 그날 밤 수진이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쁜 딸이에요. 아빠를 감옥에 보냈어요. 아니야, 수진아. 넌 용감한 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수진이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나아질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 있어. 우린 이제 가족이야. 저는 수진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서 혼자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아빠가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이 수진이를 피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애들이 저보고 사기꾼 딸이래요. 아내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알게 될 거야. 저도 수진이를 달랬습니다. 수진아, 넌 용감한 아이야.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 그걸 아는 사람은 다 알아. 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수진이는 학교에서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이들한테 수진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인지 말이에요. 아이들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수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못됐었어. 같이 점심 먹을래? 수진이는 그날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진이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같이 놀았어요. 아내가 수진이를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 친구 생긴 거네. 그 후로 수진이는 조금씩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모범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아내가 수진이를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대단하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저도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도 너무 자랑스럽다. 수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진이는 가끔 아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한테 편지 써도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진아. 아빠도 내 편지 받으면 좋아하실 거야. 수진이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빠, 저 수진이에요. 아빠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랑 잘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아빠, 저 아빠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가 빨리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아빠. 수진이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살 아이가 쓴 편지치고는 너무나 성숙했습니다. 그 편지를 교도소로 보낸 후 2주가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민우의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편지 고마워. 내가 상 받았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기뻤어. 아빠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야. 수진아, 넌 착한 아이야. 아빠가 잘못했어.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아빠도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반성할게. 사랑한다, 우리 딸. 수진이는 아빠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닌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완전한 가족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고
저녁에는 저와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족 사진? 좋은 생각이네. 다음 주말 우리는 사진관에 갔습니다. 사진 기사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녀분이시군요. 행복한 가족이네요. 수진이가 저와 아내 사이에 섰습니다. 사진 기사가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순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아내와 저는 놀라서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관을 나오며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우리도 수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오랜만에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수진이를 정식으로 우리 양손녀로 입양할까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그게 수진이한테도 좋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법원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정식 손녀로 입양하고 싶은데 괜찮겠니?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정말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법적으로도 정식 가족이 되는 거야. 호적에도 우리 손녀로 올라가는 거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 성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면 그럴 수 있어. 저는 할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박수진, 괜찮죠? 물론이지. 박수진, 좋은 이름이야. 입양 절차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서류도 많았고 상담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민우도 교도소에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드디어 입양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수진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예요. 아내가 수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진짜 손녀.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억을 잃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끝에 우리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학교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웃으며 반찬을 더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돈은 크지만 얻은 것은 더 크다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을 얻었다고. 수진아, 오늘 기념으로 외식할까?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한정식집 가요.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우리 수진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날 밤 우리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피자집에 갔습니다. 수진이는 피자를 한 조각 한 조각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우리 집에 적응했고 학교에서도 반장을 맡을 정도로 활발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있대요.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내 가족이잖아.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른 애들처럼 저도 가족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거네요. 다음 주 우리는 수진이의 학교에 갔습니다. 운동장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30대, 40대의 젊은 부모들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아내는 조금 위축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수진이 가족이에요. 수진이가 우리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야. 한 여자아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거야? 엄마 아빠는? 수진이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부모님이야.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게 제일 좋아. 한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 역할도 하시는 거야? 응. 할아버지는 매일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고 할머니는 맛있는 밥 해주셔. 그리고 숙제도 같이 봐주시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행사 중간에 담임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수진이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두 분이 정말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수진이가 착해서 저희가 키우기 편해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이렇게 잘 적응한 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덕분이에요. 요즘 수진이가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 챙기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처음에는 아빠가 없어서 슬플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외로워요. 아내가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도 수진이가 있어서 행복해. 수진이는 우리한테 큰 선물이야.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민우의 편지가 왔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교도소에서 2년을 보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가 잘 지내고 있나요? 출소하면 수진이를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민우가 수진이를 만나고 싶대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에게 민우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이는 편지를 읽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서워요. 아빠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만나도 돼.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수진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한 번만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 이제 저도 많이 컸잖아요. 아빠를 만나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2주 후 우리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수진이는 긴장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입술을 깨물며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아직도 만나기 싫으면 돌아가도 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빠를 꼭 만나고 싶어요. 교도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창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저런 곳에서 2년이나 있었어요? 그래, 수진아. 잘못을 하면 이런 곳에 와야 해.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는 검사를 받고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놓인 좁은 공간, 투명한 칸막이 너머로 수감자들이 보였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가자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민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 친절한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은 이제 지쳐 보였습니다. 수진이를 본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수진이는 한참을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 수진이에요.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잘 돌봐주세요. 저는 행복해요. 민우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빠가 한 일은 잘못된 거예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가 됐어요. 제 이름도 박수진으로 바뀌었어요. 민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수진, 좋은 이름이다. 민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수진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우리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수진이는 우리 손녀입니다. 민우 씨가 할 일은 여기서 반성하고 출소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아빠가 출소하면 다시 한번 만나요. 그때는 아빠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랄게요. 민우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아빠가 꼭 새 사람이 될게. 약속할게. 교도소를 나오는 길, 수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속이 시원해요.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어요. 수진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수진이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방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족은 그렇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15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라서 아내의 어깨를 넘었고 목소리도 한결 성숙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69세, 아내는 67세가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고 아내는 허리 통증으로 자주 병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다 그만 어지러워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내도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 그리고 당뇨도 있고요.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아침 준비도 제가 할게요. 수진아, 넌 공부해야지. 공부도 하고 집안일도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그날부터 수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내에게 요리를 배우며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가 만든 아침 식사는 제법 먹을 만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맛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니까 저도 기뻐요. 학교 갔다 와서는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전교 10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아내가 수진이를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대단하네. 공부도 하고 집안일도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가 모범수로 선정되어 형기가 1년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출소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출소하면 저를 데려가려고 하실까요?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이제 우리 손녀야. 법적으로도 우리 가족이야. 아무도 너를 데려갈 수 없어. 수진이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고 싶거든요. 한 달 후 민우가 출소했습니다. 민우는 출소 직후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민우를 맞이했습니다. 민우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쪄서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교도소 작업복 대신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우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우는 거실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3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네요. 많이 그리웠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나와 아빠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빠, 수진아, 아빠 나왔어. 얼굴 많이 봤지? 면회 때. 수진이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출소 축하드려요. 고맙다, 수진아. 너 많이 컸구나. 키도 크고. 민우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거 아빠가 교도소에서 만든 거야. 목공 기술 배워서 만들었어. 수진이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나무 필통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빠, 예쁘다. 고마워요. 민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진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수진이가 전교 10등 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용접공으로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기친 피해자분들께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합니다. 매달 50만 원씩 피해 배상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민우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우 씨, 수진이는 이제 우리 손녀입니다. 법적으로도요. 수진이가 원한다면 아빠를 만날 수 있지만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가끔 수진이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수진이가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 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정말 새 사람이 되셨다면 가끔은 만날 수 있어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아빠가 꼭 새 사람이 될게.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그날 민우는 1시간쯤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민우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교도소에서 작업한 대가로 받은 돈입니다. 많지 않지만 받아주세요. 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 씨, 이건 민우 씨가 쓰세요. 아니요, 할아버지. 제가 수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민우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가 떠난 후 수진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할아버지, 아빠가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글쎄, 수진아. 그건 아빠 스스로 결정할 문제야. 하지만 아빠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민우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진이를 잘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요. 수진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민우의 출소, 수진이의 성장, 그리고 우리 부부의 노쇠함.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20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와 아내는 수진이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대학생이 됐어요. 수진이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너무 기쁘다. 아내도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녀 대학생 되다니. 할머니도 너무 행복해. 저는 74세, 아내는 72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끔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매일 우리를 돌봤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저녁에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도 받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복지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주 3회 노인분들 돌보는 일이에요. 수진아, 공부도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요. 그리고 복지관 일이 제 전공과도 맞아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을 돕는 사회복지사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거니?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힘든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민우는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도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민우는 약속대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용접공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갚아나갔습니다. 5년 동안 총 2억 원을 갚았습니다. 저희에게도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수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우의 진심을 알기에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 갚았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1억이 남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저지른 죄니까. 매달 50만 원씩 갚고 있어. 앞으로 17년은 더 걸리겠지만 끝까지 책임질 거야. 수진이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민우가 수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로 자라줘서 내가 대학까지 가다니.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민우가 진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어느 가을날 아내의 치매가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예요. 정수예요. 아내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머니 마음속에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날부터 수진이는 대학을 휴학했습니다. 수진아, 학교는 다녀야지.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민우도 자주 찾아와서 도왔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청소도 하고 무거운 일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갑자기 저를 알아봤습니다. 여보, 저는 놀라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알아요?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우리 수진이는 학교 갔어요. 곧 돌아와요. 우리 잘했네요. 수진이 키우기 잘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아내는 수진이를 알아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손녀. 수진이가 할머니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내도 수진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맛있다. 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다시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제 그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이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것이니까요. 수진이는 오늘도 아침을 준비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옛날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 속에서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3억을 잃었던 그날, 절망에 빠져 옥상에 올라갔던 그날, 수진이가 작은 손으로 증거를 들고 달려왔던 그날, 법정에서 민우를 보았던 그날, 수진이를 입양했던 그날, 수진이가 대학생이 된 그날, 그 모든 날들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밥 먹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따뜻한 아침 식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우가 주말마다 와서 아내를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주간 보호 서비스를 받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없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괜찮아. 그날 저녁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민우와 수진이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내년에 수진이 학비를 보태겠습니다. 저는 민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씨, 고맙습니다. 민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감사해야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라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다고. 돈은 잃었지만 가족을 얻었습니다. 건강은 잃었지만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의 웃음소리도 함께 저와 아내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